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과민성, 급성 방광염, 또 남성들의 전립선 암이라든가 전립선, 또 승병, 요로결석, 또 여러 가지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여성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에 앞서서 이제 급성 방광염도 이제 다 소변 관련 질병일 텐데 커피나 또 많이 이런 거 마시면 소변을 좀 자주 보는데 이런 건 왜 그런지 또 많이들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이렇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사람들 만나기 힘드시지만 그래도 네. 소규모 좀 적은 인원 한두 명씩 해서 카페나 이런 데서 커피도 많이 즐기시고 그러는데 아마 집에서도 아마 이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시적으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음료 같은 것을 음용할 경우에는 그런 카페인의 영향 때문에 소변을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소변을 자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활동량이 좀 줄어들고 움직임이 적다 보면 먹는 수분이 방광으로 내려가시는 양이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수분이 땀으로 배출되는 것보다 방광으로 해서 배출이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소변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영향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자, 그리고 낮에는 2시간에 한 번 정도 자주 화장실에 가고 밤에는 그렇지 않는데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또 여성들 왜 나이 들면 그렇게 화장실 자주 가죠?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방광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이 소변을 저장했다가 내보내주는 일종의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그릇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좀 역할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새로운 공을 우리가 탄력이 좋은, 탄력성이 좋은 공은 확장되는 확장성도 좋은데 그런 확장성이 이제 아무래도 방광하고 연관됐을 때는 확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방광 그릇이 좀 작아지는 용량이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소변을 보시고 나서 잔뇨가 남게 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방광 그릇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변 보시는 횟수가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보통 이제 활동하시면서 소변 보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보통은 2-3시간에 한 번 정도 이제 보러 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하루에 이제 잠자는 시간 빼놓고 생각할 때는 한 3-4번 정도 가시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녁 때는 우리 구조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 콩팥에서 소변을 방광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이 줄게 조정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변이 방광 내로 내려가는 양이 줄어들다 보면 저녁 때는 낮보다는 소변량 보시는 게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주 보는 것 때문에 반대로 낮에도 자주 보시고 밤에도 자주 보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또 수면 부족,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밤에 또 잠을 못 이루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질환으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질환, 아이들 포경수술도 좋고요. 또 전립선, 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이라든가 또 방광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있어서 화장실을 좀 자주 간다든가 여러 가지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뇨기과 여성도 갈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비뇨기과 그럼 요즘에 이제 이름 명칭도 비뇨의학과라고 해서 조금 세분해서 좀 환자분들 들으시기에 비뇨기과 그러면 성병만 치료하는 곳 이렇게 뭐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만 가는 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돼 있으시고 아무래도 비뇨기과, 비뇨의학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변이 지나가는 모든 길을 보는 분야입니다.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에서부터 소변이 걸러지고 내려가는 요관,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방광, 마지막에 이제 최종 출입구라고 할 수 있는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배출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질환, 그러니까 신장, 요관, 방광, 요도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을 보는 것이 비뇨의학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질환 중에서 뭐 여성을 비유하자면 여성에 있어서는 신장, 요관, 방광, 그다음에 이제 요도 쪽에서 부속 기관이 남성은 전립선이 있고 여성은 전립선이 없는 상태고. 여성의 요도는 짧고 남성의 요도는 길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서는 방광염이 좀 자주 생기시고 거꾸로 역류하는 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방광염이 잘 생기시고 뭐 신우신염이라서 신장, 콩팥에 염증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요실금 증상이라든지 남성은 반대로 내려오는 길이 이제 방광 쪽에서 전립선에 의해서 막히기 때문에 이런 막힘 증상에 의한 배뇨곤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남성은 주로 뭐 전립선 질환이라든지 뭐 유도염, 성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성병이라든지 이런 배뇨와 관계된 배뇨 통증, 염증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게 있고요. 아무래도 여성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방광 쪽에 집중해서 요실금, 과민성 방광 그다음에 이제 뭐 방광염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게 돼서 이런 방광 질환과 관련돼서 여성이 병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여성들은 이런 질환이 있으면 이제 산부인과를 가게 되는데 사실은 전문 분과는 이제 비뇨기과라고. 네, 아무래도 부인과 쪽, 산부인과 쪽은 이제 자궁이나 임신과 출산 그런 걸 많이 이제 다루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광이 부속 기관이 옆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같이 방광 쪽 질환도 같이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제 이런 요관, 방광, 신장 뭐 이런 쪽에서 요도 주로 이제 비뇨기과 좀 많이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비뇨기학이란 과연 어떤 질환을 좀 다루는 분야일까요? 네, 이제 소변은 콩팥에서 만들어진 후 유관을 통해서 이제 방광에 잠시 머물고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관들은 이제 아마 남녀 구분 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생리적 기능도 유사한데요. 특히 이제 신장, 우리가 이제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과 요관은 남자 여자 구분이 뭐 거의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요도와 방광 해박적으로 구조가 생리적 기능은 남녀 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질환도 이제 성에 따라서 이제 질병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성 특유의 질병만을 이제 질병이 이제 생기는 경우를 요즘에는 이제 여성 비뇨의학과 그래서 이제 3차 병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전문의를 비뇨의학과 이제 여성 전문의가 진료를 보는 그러니까 여성 그 선생님들이 여성을 상대로 해서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수술 쪽 그다음에 뭐 방광염 이제 만성 간질성 방광염 이제 방광염 중에 좀 치료가 좀 까다롭다든지 그래서 남성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친화적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많이 이제 구분해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뇨의학도 남자 여자 좀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54년생이고요. 네. 그 소변이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잠겨지지가 않아요. 아, 소변이 찔끔찔끔 이제 마무리하실 때 그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아니 소변을 이렇게 소변 참을 때 네네. 좀 소변이 생각이 날 때 얼른 소변을 보지 않으면은 이 참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게 힘드시다. 화장실에 가기 전에 이제 그냥 다 새버려가지고 옷을 버릴 정도로 새는데 그런 것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증상은 절방뇨라고 해서 방광에 이제 소변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마려운 느낌이 들면은 안 되는데 그런 마려운 느낌이 드는 게 이제 강하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게. 그걸 절방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증상들은 보통은 이제 방광 크기가 일정하게 정상 크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광은 용량이 뭐 종이컵 자판기 종이컵 생각하시면은 여성에 있어서는 보통 종이컵 한 2개에서 2개 반 정도 용량 종이컵 하나가 한 150cc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방광에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아주 많이 마렵다 할 때는 그거 2개에서 2개 반 정도에서 300에서 400cc 정도는 여성이 참을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보통 이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 때 천유이라고 해서 한 100에서 150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에서 뭐 3분의 2 정도 찼을 때 마려운 느낌이 드세요. 그렇지만 그 마려운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화장실 가시는 게 아니고 참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참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그걸 못 참으시는 거죠. 마려운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가서 화장실 가보면은 아마 소변량도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나온다라면은 그거는 많이 드셔가지고 소변량이 많으니까 방광에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를 넘어서서 마려워서 가신 거니까 그거는 정상적이지만 지금 아마 소변량이 한 100cc도 안 되는데 마려워서 참지 못하고 화장실 급하게 가야 되고 가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생활에 일단은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뭐 집안에 계실 때야 화장실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가시지만 야외에서 뭐 친구분들 만나러 가시거나 아마 지금 이제 아까 54년생이라고 그러셔가지고 6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친구분들도 있고 그럼 가서 그러면 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으세요?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소변이 마려우셔서 가면 좀 난감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본인도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봐서는 이제 소변 보시는 요즘에 이제 어떻게 소변을 보는지에서 배뇨일지라고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한번 소변을 내가 하루에 정말 몇 번 보긴 보는데 몇 번 보는지 횟수하고 보실 때마다 종이컵으로 한 컵 보는지 두 컵 보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그거를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많이 마려울 때 소변을 봤을 때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참고해서 적으셔가지고 그런 기록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시면 일단은 소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여성에 있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경우는 방광염, 오줌 소태라고 해서 염증이 있을 때 소변이 차면 방광 자극 증상이 강하게 오거든요. 그다음에 소변 볼 때 아프시니까 우리가 음식 먹다가 입안이 헐거나 그러면 매운 음식이나 어떤 짜고운 음식,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입안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방광은 소변에 의해서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자극 증상이 이렇게 뭐 예민하게 반응이 없는데 이런 뭐 어떤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첫 증상이 소변이 자주 마려우시고 참지 못하시고 아프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 아프신 거는 없고 단지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시는 절박뇨 증상이 있으신 거니까 이런 경우 염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하고요. 소변 검사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자주 보시는데 참지 못한다 그러면 방광 용적이 좀 작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방광이 예민해서 그러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민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이 마려워서 참을 수가 있는데 참지 못하시는 경우는 방광 수축인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하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광 수축을 좀 덜하게 하는 약을 쓸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방광 용적이 또 작으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어떤 사람마다 그릇이 틀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내 그릇은 밥 한 공기인데 어떤 사람은 밥 두 공기, 세 공기 되는 것처럼 그런 그릇 크기의 차이에 의해서 방광에서 느끼는 예민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민도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방광 용적을 좀 늘려주는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화 주셔서 아마 병원 가시는 거 조금 전에도 뭐 비뇨의학과 그러면 남자들만 가고 여성은 안 가고 그러니까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병원 편하게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얘기 듣고 아니면은 요즘에 요류 측정 그래서 요류 역동학 검사해서 방광 내 소변을 어떻게 저장하고 소변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것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치료 가능하니까 지금 불편한 증상은 해소가 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요즘 여성들은 주로 어떤 질환으로 많이 내원하시나요? 좀 어제 그제 비 온 것처럼 오줌 소태, 이렇게 소변이 많이 마려운 증상에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은 뭐 소변 자주 보시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소변을 참는 경우 염증이 생기시거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방광 자극 증상이 오면은 방광염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광염 증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소변을 참는 건 좋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소변을 뭐 양이 적은데 참는 거는 한번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훈련이라서 이제 행동 치료 중에 하나인데 방광 훈련을 하는 것인데 소변을 실제 보는 양이 적은데 자주 보신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예민하신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염증 때문에 그러신 경우 있기 때문에 그런 방광 염증이 있으면 치료를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쪽에서 두 가지 부분이 대부분은 이제 염증 여부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그냥 뭐 약을 드시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생활하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새벽에 주로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증상이 새벽에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 라디오 들으시는 분이나 여성분들은 그런 경우 많을 텐데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갑자기 깨면서 배가 아프고 피 나오고 피가 나오고 소변을 너무 못 참아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시다가 뭐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은 직장 가기 전에 병원 와서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요. 막 고민하다 점심 때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오줌 소태 방광염 증상이 이제 제일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요실금 증상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이 절박뇨 증상에서 평상시 소변을 참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차 타고 어디 가지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원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요즘엔 이제 짧아졌지만 1시간 반이라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 1시간 반을 못 참으셔가지고 버스로 이동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십니다. 아니면 어디 가다가 먼저 두리번거리는 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게 되고 내리자마자 또 화장실 급하게 가시는 경우. 그래서 뭐 기저귀 차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박뇨 증상이나 이런 과민성 방광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병원을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충분히 치료를 통해서 뭐 상담하고 진료하고 원인 분석한다면 염증 여부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뭐 기저질환으로 당뇨나 고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 약들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약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변 양의 증가 이런 것들도 연관해서 치료할 수 있으시니까 병원 오시면 되세요. 네. 나이가 드시면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배뇨기관에 이상이 좀 많이 생기는 네. 것 같아요. 특히 남성들은 전립선, 여성들은 노화 방광.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여성도 아무래도 젊을 때 내 피부의 탄력성 생각하시면은 많이 달라지시잖아요. 주름살도 생기시고 그런 것처럼 방광도 일종의 주름이 생긴다 보시면은 젊을 때는 팽팽하고 소변도 잘 참아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놀라는 게 뭐 하루에 한 번 봤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랑은 아니고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뭐 드문 경우지만 그런 것처럼 젊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 드시면은 뭐 의지가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본인 의지로 되지 않는 것들은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방광 기능이 탄력성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세요. 그래서 소변을 참지 못하시는 경우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자주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면 얼마든지 뭐 젊을 때로 돌아갈 수도 있는 정도도 되세요. 네. 네. 그럼 여성의 비뇨기과 질환으로는 좀 어떤 질환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게 방광염, 오줌 소태, 네. 뭐 그런 게 제일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실금, 소변 보시는데 참지 못하시고, 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오줌이 지리시는 경우, 그래서 대개는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요즘에는 아이 다산을 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고, 뭐 외동이나 그 자녀 하나만 딱 갖는 경우도 많으신데 과거만 해도 지금 그러니까 60대 이후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2-3명 낳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러셔서 이런 경우에는 다산과 관련돼 가지고 요실금 증상이 생기는 이제 긴장성,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게 많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요실금, 과민성 방광 그다음에 방광염, 오줌 소태 증상의 후유증으로 신우신염 같은 게 간혹 생길 수가 있으세요. 이제 방광에서 감염된 요가 거꾸로 올라가는 방광요관 역류라 그래서 역류로 인해서 균이 원래는 흐르는 물은 깨끗한데 우리가 저장되고 고인 물은 썩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방광에 소변 잔류가 많이 남게 되고 감염이 된 요가 있게 되면 거꾸로 역류해서 신우신염도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갑자기 방광염을 오래 치료받던 분들이 옆구리가 아프다 이렇게 오시는 게 열나고 비뇨기 질환에서 방광염은 열이 안 나시거든요, 거의. 그런데 열 나는 경우에는 신우신염 같은 경우 이제 폐혈증이라서 감염된 소변에 의해서 감염된 혈류가 나타나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전신 순환으로 돌다 보면은 열이 나시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고열 때문에 요즘에 코로나19도 고열이 발생하지만은 이런 신우신염 때문에 고열로 치료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여성은 뭐 방광염, 요실금 증상, 과민성 방광, 그다음에 신우신염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은 질환은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질환이 아니라면 네. 하루 화장실 소변은 몇 번 정도가 좀 네.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밥을 이제 하루 한 끼 드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네. 저녁 식사하시고 뭐 자기 전에 간식 드시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래서 보통 식사하는 시간 횟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번 정도?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 8시간 빼면은 보통 16시간 정도를 이제 생활하시는 시간이라고 볼 때, 4번이면 4, 46 해서 4시간. 보통은 이제 서너 시간에 한 번씩 보시는 게 정상이세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짧아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3시간에 한 번 봤는데 1시간 반에 한 번을 본다. 그러시면 아무래도 아까도 차 타고 가시는 시간, 그 시간에서 좀 빠듯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시간에 한 번 본다고 그랬는데 보통은 4회에서 한 6회 정도. 그런데 이제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8번 이상 가시는 경우는 본인이 느끼세요. 그래서 자주 보시는 부분이 8번, 8회 이상이면 자주 내가 가면 백뇨가 그거 있구나. 뭐
병명이 있는 겁니까? 그 과민성 방광에서는 소변량이 적으면서 자주 가시는 경우는 횟수 때문에 불편하시니까 이런 거는 과민성 방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소변량이 많은데 자주 가시는 거는 요붕증이라서 그거는 당뇨나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변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 자주 가시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일단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 돼야 되겠죠. 당뇨라든지 고혈압 치료가 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시는 거고, 그런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소변을 양이 적으면서 자주 가시는 경우는 이제 방광의 저장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민성 방광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보험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문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어머니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아니, 글쎄, 소변에 이렇게 거품이 나오는 거는 왜 그렇죠? 소변에 거품 나오시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게 소변이 거품이 일시적으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항상 소변 볼 때마다 나오시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소변 거품이 변기에 떨어지고 나서 소변 거품이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보통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보통 거품이 나오는 거는 저녁 때 네. 음식을 뭐 짠 음식이라든지 육류 섭취를 했다든지 그런 음식을 먹고 나서 일시적으로 거품료가 나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뭐 일시적인 거품료, 그 음식 섭취 후 음식이 배설되는 과정에서 소변으로 인산 성분이라는 게 빠져나가면서 화학 반응에서 소변이 거품이 나올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저질환, 당뇨나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제가 당뇨하고 저 혈압하고 네. 약을 쓰고 있거든요. 아직. 네, 그러신 경우에는 우리 신장 콩팥에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뇨라고 하는데 네. 당뇨도 마찬가지고 이런 요인으로 해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그 소변 변기에서 거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어떤 때는 컨디션이 좋으면 좀 덜 생겼다가 어떤 때는 좀 많이 생겼다 이럴 수도 네. 있으신데 네. 요거는 질환과 관련돼서 생길 수 있는 단백뇨가 원인이 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그 고혈압과 당뇨 치료를 좀 잘 받으시면 좀 줄어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네. 그런데요, 또 네. 이렇게 낮에는 아주 이렇게 한 하루 종일 소변을 안 보다가 네. 저녁이면은 아주 수도 없이 보는 거야죠. 아주 네. 시간 간격을 하죠. 네, 낮에는 뭐 재밌는 일 하시고 막 활동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방광 배뇨에 관련돼서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좀 적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네. 좀 많이 활동하시면은 뭐 우리가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대화에만 집중하지 몸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뭐 잘 반응을 안 보이시는 것처럼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놓치고 계시고 있다가 저녁 때는 이제 편하시잖아요. 식사도 하시고 뭐 일 다 마치고 나면은 뭐 TV를 본다든지 앉아서
뭐 주로 쉬는 시간이 있으실 텐데 그런 시간에는 소변 보시는 거에 좀 민감하세요. 그래서 야간 빈뇨라 해서 그게 이제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그러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있을 때 방광에 대한 자극 증상이 더 강하게 느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변 양이 많으시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소변 양이 적다 그러면은 그 마려운 느낌이 왔을 때 한 번 정도 걸러서 소변 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좀 뭐 주의하실 거는 방광에 이제 소변을 참으면 염증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뇨나 고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로 이제 잔뇨가 많이 남으세요. 한 번 보고 소변을 보고 다시 왔는데 잔뇨 때문에 방광 채워지는 시간이 또 짧아지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녁 때는 잔뇨를 줄이는 쪽으로 소변을 보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면 뭐 앉아서 소변 보실 때 주먹을 쥐고 배꼽 밑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상체를 약간 수그리시면 소변을 좀 짜내는 듯하게 보시면은 소변량이 줄어들면 좋아지시죠. 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네. 제가 70대 중반인데요. 네. 나이가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뭐 소변이 좀 힘이 없고 소변발이 약하고 그걸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그래서 그 소팔메트 광고에 하도 방송에서 많이 하길래 그거를 뭐 한번 구입해서 먹어봐도 뭐 처음에는 기분상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지나니까 뭐 그게 별로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팔메토가 광고에서는 굉장히 그 무슨 그 배뇨에 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그에 의존할 수 있고 믿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뭐 산삼, 인삼 광고 이렇게 해서 뭐 정력에 좋고 뭐든지 다 좋다고 얘기해서 드시는데 그런 효과가 우리가 눈에 띄게 확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 좀 쭉 복용하시면은 그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교하자면 소팔메토도 뭐 식품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효과가 광고에 대비해서는 좀 약하게 나타나실 수 있고 그 이유는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전립선 질환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아니면은 방광의 소변이 차는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받아보시고 그 소팔메토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내가 안 먹는 것보다는 좀 낫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정작 중요한 것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성 비뇨기과 질환 특히 이제 뭐 방광염, 요실금 이런 것이 많다고 하는데 유독 이런 질환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느끼시는 우리가 이제 질환 구분할 때 여성에 있어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방광염이거든요. 그런 거는 여성에서 특별하게 해부학적 구조 자체적으로 방광 자체에서 나가는 요도가 짧기 때문에 거꾸로 세균이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세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소변을 참지 마라, 물 많이 마셔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방광 내 들어왔던 세균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소변 참지 않으시고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평상시에 낮에 활동할 때는 소변을 잘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런데 뭐 또 물 많이 마시면 아무래도 소변 자주 보시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가지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한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분 섭취. 우리가 사막의 오아시스에 나가면은 물 갈증 느끼시잖아요. 그건 자연적으로 느끼시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분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